오늘 하는 거 제목은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공통점은 뭐가 보이죠? 여기 량이라고 하는 글자 보인다. 그치? 둘 다 물리에서는 단위가 중요한데 둘 다 이름이 양으로 끝난다. 그치?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운동과 관련된 거는 중학교 때 뭐 배웠었니? 운동 에너지 배웠다. 그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었냐 그러면은 공식이 이거였었어. 2분의 1의 mv 제곱. 이제 m은 물체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v는 속도를 말하는 거다. 그지? 근데 물체의 질량이 바뀔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그지? 그러면 물체는 운동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속도가 달라지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해야 알겠지. 근데 운동 에너지 말고 여기서는 운동량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보통은 P라고 쓸 거야. 알겠지? P라고 하는 이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대. M 곱하기 V라고 해서 질량하고 뭐의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빠른 속도로 달리면 달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되겠니?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이 될 거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속도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다 했었지? 속도라고 하는 거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4kg인 물체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3m/s라는 속도를 가지면 우리는 그때 뭐지? 플러스라고 쓴다 했었다. 그지? 자, 왼쪽으로 움직인대. 왼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은 왼쪽으로 5m/s라는 속도로 움직인대.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5m/s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량은 뭐라고 해주면 되냐 그러면은 플러스 12라는 운동량을 가진다 그래주면 되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운동량을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운동량도 뭐지? 방향이 있다는 거 알겠지?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운동량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에 뭐도 있다고? 크기도 있지만 뭐도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크기를 봤을 때는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20 중에 누가 더 크단 말이고 마이너스 20이 더 크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크기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니까 알겠지? 뭐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다 라고 해주면 돼. 이되겠니? 자, 이렇게 운동량을 했으면은 이제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충격량은 우리가 보통은 I라고 쓸 거야. I. 알겠지? 자, I라고 쓸 건데, 자, 운동량, 충격량 둘 다 량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단 말이고, 같이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 알겠니? 같이 양이니까 알겠니? 자, 예를 들면은 이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냐 그러면은 자, 질량이 4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 그러면 얘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지?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2다 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알겠니?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발로 뻥 하고 찼다. 알겠지? 여기 가가지고 얘를 발로 뻥 하고 찼단 말이야. 내가 발로 찬다는 거는 내가 뭐를 작용했다는 거니? 힘을 작용했다는 거고 내가 공을 1초 동안 톡 건드렸는지 아니면 2초 동안 길게 쳤는지 그치? 그 치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내가 가해준 힘 예를 들어서 얼마의 힘을 가해줬냐 그러면 내가 4N이다 라는 힘을 줄 거야. 근데 힘도 얘들아 방향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어느 쪽으로 차고 있니? 내가 힘을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힘 앞에도 어떻게? 플러스 4N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시간에는 방향이 없지, 그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초 동안 찾냐 그러면은 2초 동안 찾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한번 쭉 내려가 보자. 너희들 다 잘 알겠지만 F는 이제 다 알지? F는 뭐니? MA라는 거 알지, 그지? F는 MA래. 자, 적어볼게. F는 MA 곱하기 뭘 곱하라는 거지? 시간을 곱하라는 거다, 그지? M의 단위는 뭐지?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이제 다 알지, 뭐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인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터 퍼 뭐지? 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될 거고, 또 시간의 단위는 뭐지? t는 s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떻게 되겠니? 시간의 s랑 가속도의 s제곱의 s를 지우게 되면은 얘도 단위가 뭐만 남겠니? 킬로그램 곱하기 뭐가 남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뭐가 남니?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겠다, 그지? 맞니? 그럼 아까 전에 운동량의 단위도 뭐였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로서 둘 다 단위가 어떻니? 같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는 같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바로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가 가해진다는 말이 되겠니? 플러스 8의 충격량이 더해진다는 말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한번 적어볼게. 뭐가 되겠니? 처음 운동량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니? 충격량 i를 더해줍시다.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으로 운동량이 달라지게 되겠다. 왜? 더해줄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 플러스 12에다가 충격량 얼마? 8을 더해주게 되면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 되겠니? 플러스 20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요거는 뭐가 되겠니? 질량 곱하기 우리 처음 속도는 V0라고 쓴다 그랬었지, 그지? 요런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처음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는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게 되면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그럼 여기서는 나중 속도가 얼마가 돼줘야 되겠니? 플러스 5m per sec로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하나 식을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올 건데, 자, 첫 번째, 자, 여기다가 써볼게. 그러면 얘들아, 충격량 I는 뭐가 되겠니? 충격량 I는 뭐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은 충격량을 구하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쓰고 충격량 I다 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겠네. 어떻게? 델타 P 이렇게 쓸 거야, 2학년에서는. 요거 이제 알겠지? 운동량의 뭐지? 변화량. 이렇게 삼각형이 변화량이잖아, 그치? 요렇게 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면은 나중 운동량은 뭐가 되겠니? 질량 곱하기 뭐가 되겠니?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니? 질량 M 곱하기 V 빼기 V0 이렇게 식을 또 변형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니? 여기 있는 거는 V 빼기 V0는 뭐가 되겠니?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단 말이고 M 곱하기 델타 V다 라고 해서
충격량은 어디에 비례한다? 속도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런 보기가 나와도 맞는 말이야. 충격량은 얘들아 질량은 항상 일정할 거기 때문에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4배가 되면은 충격량도 4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충격량은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충격량 구하는 방법은 뭘로 했었니 얘들아? 충격량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충격량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요렇게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되니?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겠니? 요게 되겠다. 그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충격량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되겠니? 그래서 충격량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충격 시간,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 알겠지? 한 가지 더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지?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가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있어. FT 그래프. 이렇게 되겠니? 자, 내가 여기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자, FT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릴 건데, 그지? 자, 첫 번째는 요렇게 생긴 거야. 요게 4N의 힘으로 4초 동안 가해졌대. 4N의 일정한 힘이 4초 동안 가해졌다. 그지? 그러면 충격량은 뭐라 그랬었니? F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얼마 되겠노? 4N 곱하기 4초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FT 그래프에서 뭐가?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가 된단 말이니? 충격량 I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일정한 힘이 계속 쭉 작용했으면은, 그지? 면적이 뭐가 된단 말이고, 충격량. 그래서 F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시간에 대한 면적이 충격량이다 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 있다. 요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는 얼마 되겠니? 2초, 4초, 4N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는 4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는 거, 이거는 0에서부터 4N까지 힘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된단 말이니 힘이 일정해지는 거, 그치?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있니? 충격량은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으로, 그치? 충격량을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요것도 면적이 뭐가 된단 말이고 충격량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물체의 질량이, 그치? 물체의 질량이 2kg이다 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럼 얘가 처음에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정지하고 있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질량이 2kg지만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얼마 되겠니?
처음 운동량은 0이었겠지. 그러면은 2초 때 운동량은 얼마 되겠니? 운동량이 얼마? 2초일 때 운동량이래. 그치? 뭘 더해주면 되겠니?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0에서부터 2초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니?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은 4가 되겠다. 그치? 그럼 처음 운동량 0에다가 나중 운동량 4를 더해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은 얼마? 4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질량이 2kg이라 했으니까 얘 속도는 얼마 돼 있단 말이니? 2m/s가 되어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4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니? 4초일 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삼각형에다가 이제 얼마 더 해주면 되겠노? 사각형 면적을 더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 되겠니? 8이 되겠다. 그치? 여기다가 8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니? 12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 되겠니? 6m/s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이해되겠니?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뭐냐 그러면은 맨 위에 거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네.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4N이다 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어. 근데 밑에 그래프는 0에서부터 4N, 그 다음부터는 또 4N의 일정한 힘이 작용을 했는 거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0에서 4초까지 작용한 평균 힘을 구하라 그래주면 된다.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계속 4N의 힘이 작용했으니까 평균 힘이 4N 적어주면 된다. 알겠니? 그런데 밑에 그래프에서는 0에서 4초까지의 뭐를 구하란 말이니? 작용한 평균 힘을 구해주라 그러면은 자,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 원래 충격량은 뭐가 되겠니? F는 델타 T인데 요 앞에 F 앞에다가 뭐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는 뭐가 되겠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해서 여기 무슨 힘이 들어간단 말이니? 힘은 평균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예. 자,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12였어. 4초 때 운동량, 그지? 처음 운동량은 얼마니? 0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은 얼마가 된단 말이니? 12 빼기 0이 될 거고, 그지? 요 시간이 얼마? 4초 동안 구해졌겠다, 그지? 그래서 평균 힘은 얼마다라고 해주면 되겠니? 평균 힘은 얼마? 3N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평균 힘이다 라고 하면은 그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충격량 구해서 걔를 뭐지?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평균 힘을 묻는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딱 주는데 내가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주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힘을 일정하게 줄 수는 없어. 알겠지? 내가 이거를 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노? 기계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힘이 작용하기는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축구공을 차거나 하면은 요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로 사실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제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요렇게 해놓고 요게 20N이래. 힘이 최고로 많이 갔을 때가 얼마? 20N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4초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것만 보고 평균 힘을 10N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그래프가 최고점이 20이잖아. 0, 20, 0이야. 그럼 이게 평균 힘이 10이 되려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이렇게 직선 형태로 삼각형 모양으로 0, 20, 0이 되는 경우에는 그지?
여기 있는 가운데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2초가 된다라면은 요 빨간색 삼각형일 경우에는 작용한 평균 힘이 1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 그린 이 연두색의 면적이 내가 이 포물선을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지? 그래프 면적에 따라 가지고 평균적인 넓이가 삼각형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곡선 형태 연두색으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평균 힘이 10N이다 그러면은 맞지 않다, 알겠지?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대부분은 다 틀린 걸로 나와, 알겠니? 그래서 그냥 20N이란 힘만 보고 요 연두색의 평균 힘을 10N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단 말이고 안 된다, 알겠지?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 주도록 합시다, 그치? 그래서 평균 힘은 그지?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다.